네, 이번에는 민주당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신현영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네. 자, 먼저 어제 열린 토론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예. 어렵게 성사된 그 다자 토론이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하고 유능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의 국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셨고요. 특히 준비된 대통령이다라는 모습을 피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통령 다음 또 실용, 그다음에 경제, 준비된 경제 대통령 이런 그 전략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이재명 다음 시원함, 사이다 이런 걸 잃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의 그런 평가에도 저희도 동조를 하는데요. 앞으로 열릴 토론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차분하게 안정적인 모습으로의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간간히 필요할 때는 유능하면서도 필요한 말은 한다라는 네. 모습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법정 토론 3회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까지 나온 소식 보면 2월 8일 날 한국기자협회 4인 TV 토론도 지금 원칙적으로 다들 동의를 했다라고 해서 최소한 4회 이상의 토론 기회가 남아 있는데 이 어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어제는 대체로 탐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평가를 하는데요. 어제 토론에서 후보가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또 개선했으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추후에 어떻게 토론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께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뢰감이 쌓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첫 토론이었기 때문에 여러 의제들이 조금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이나 일자리, 외교 안보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다음 토론이 기회가 주어질 때 좀 더 민생 경제 그리고 우리 코로나로 지금 위기의 국가에 처해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 네. 경제 부분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원 부분 이런 부분에서의 실력 있는 여당 후보로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주제별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에서 대장동에 완전히 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나는 이미 충분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으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런저런 평가가 좀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관련된 후보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실제로 윤석열 후보께서 대장동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시면서 네거티브 토론으로 연결하시려는 모습에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실제 본인의 대한민국의 비전 제시보다는 뭔가 분열과 갈등, 특히 대장동 이슈로 인해서 뭔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그런 뭔가 네거티브 전략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인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가 느꼈고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대장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진솔하게 본인이 100% 초과 이익 환수를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하지만 이런 초과 이익 환수를 막은 국민의힘 여전히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그런 태도의 전환을 촉구하는 등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진솔한 모습을 보였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서로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 대장동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할 때는 사실상 동일한 프레임을 사용을 했습니다. 즉 공범이냐 아니면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해서 두 사람이 이걸 제대로
몰랐다면 그만큼 환수를 제대로 못했다면 그건 무능한 거고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이재명 후보가 했다면 그거는 공범 아니냐라는 취지의 프레임을 동일하게 지금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똑같이 다음 토론에서도 동일한 프레임으로 질문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부분도 상당히 심상정 후보로서는 저희가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네. 이미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 자진 출석해서 여러 가지 소명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명명백백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성사된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여전히 대장동 이슈를 끌고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적 피로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더 이상 대장동이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에서 관심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에게 311만 호의 주택 공급과 함께 청년 주거 안전망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피력을 했고요. 결국에는 토론회가 정책적 그리고 민생 경제를 위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이끌어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자리와 성장 주제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아리백 대책 있냐, 이후 텍소노미 대책 있냐 등을 묻는 장면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조중동은 보니까 전부 다 아리백이 뭐냐, 이즈백은 안다라고 지나치게 장학 퀴즈 같은 방식으로 질문한 거 아니냐,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런 단어의 뜻을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 단어, 아리백이나 이후 텍소노미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되는 중요한 에너지 재생 문제나 기후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얼마나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대응은 상당히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에 의심이 갈 정도로 실망스러운 답변이었다고 보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 이슈에 대해서 일부 국힘의 의원들이 나도 모른다 라고 커밍아웃 하거나 뭐 장학 키우느냐 이런 식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예, 격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오히려 국힘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제의 토론회는 또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기후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어느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심윤심, 즉 서로 배우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서 서로 이심윤심으로 안 물어본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게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본 겁니까? 전략적으로 안 물어본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 첫 번째 토론에서의 민생 경제와 정책 대결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만큼 네거티브에 대한 토론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을 하신 겁니다.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사과를 하신 만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네. 그 아까 성일정 의원하고 통화를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성일정 의원은 그 배우자 관련해서 왜 질문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쭤봤더니 어제는 첫 토론이고 앞으로는 배우자 관련돼서도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앞으로 남은 그 사자 토론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배우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미래와 정책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질문하거나 논쟁거리를 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묻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토론회라는 거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또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여러 후보들에 대한 어려운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난제에 대해서는 또 상대방의 그런 토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은 정말 정책 토론과 민생 경제 토론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위기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토론이 더 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정책과 민생 그리고 자질을 중심으로 가겠다. 자, 이재명 후보 직접 오늘도 또 두 번째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된 지금의 대응은 일단 속도도 늦었고 대응 방식도 적절치 않았다. 자칫하다가 거짓말 논란에 빠지게 되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많이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모든 사항에는 진심을 다해서 솔직한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확인하실 게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로 그것에 응하는 것이 또 대통령 후보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어서요. 앞으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2월 8일 밤 한국 기자협회에서 주최하는 사자토론 조건과 중립성이 유지된다면 성일종 의원은 중립적인 사회자와 조건이 여러 가지로 맞으면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요. 예, 저희는 토론을 많이 할수록 좋다. 후보자의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면에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네. 특히나 윤석열 후보 어제 토론에서 얼굴보다 정수리를 더 많이 봤다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자료에 의존하는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있는 토론이 아닌 조건 없는 토론으로서의 여러 기회들을 계속 토론의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자 토론 외에 양자 토론도 다시 양자 토론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성일종 의원 말씀하시던데 양자 토론도 그대로 갑니까?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많은 자리에서 정책 재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양자 토론이든 다자 토론이든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하고 또 기회가 만들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신현영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